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피지배계층으로 보고 있는 이준석의 우월주의. 자, 우월주의 사상이 드러나게 됐죠. 이 관련된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정말 멋진 청소년, 고3 이정인 학생과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돼서 이정인 학생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혐오가 지배한 시대다라는 그런 오명이 있는 현 시점. 이를 좀 주도적으로 전파하고 이용하는 주체.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누굴까요? 이러한 주체들.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런 정치인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죠. 바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그가 한 망언을 통해서 그 정치인들의 민낯 또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자신의 정당에 소속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우월과 열등으로 나누는 그 이준석 대표의 폭력적인 폭력성이 드러났죠. 자,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는 단순한 표절 시비 정도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공당의 대표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자, 일단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표절 시비 논란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단독 그 보도고요. 자,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우월감 느꼈다라는 야당의 고3 연설, 표절 의혹의 오마주 해명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등학교 3학년 김민규 군의 이 선대위 출범식 연설,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지금 높아져 가고 있죠. 불협화음이라는 제목의 노래 가사를 표절했다라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김 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런 의혹이 제기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담당 부서와 표절 여부에 대해서 사전 심의도 진행을 했고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절이 아니라 이거 오마주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의 이런 발언,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발언, 사실 요건 표절 시비는 논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게 가장 큰 문제죠. 우월하다. 자신 정당에 있는 고3이 우월하다. 출범식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민규 학생.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지점은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무언가다. 남들은 우리를 불협화음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했다. 자, 이거 노래 중에서 나오는 가사, 중요한 건 평화, 자유, 사랑, 마이라이프, 그리고 똑같은 것들 사이에 튀는 무언가, 동그라미 사이에 각진 세모 하나, 우리는 그걸 작품이라고 불러라는 가사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자, 노래 속에서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이건 하나의 유행 혹은 TV쇼, 우린 돈보다 사랑이, 트로피보다 철학이라는 부분은 김민구의 연설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느새부터 정치는 멋지지 않았다. 권력보다는 국민을 향한 사랑을, 대통령직이라는 트로피보다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먼저라는 식으로 치환돼서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이 영입한 다른 고3보다 김군이 우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김민규 당원 꼭 언젠가는 후보 연설문을 쓰고 후보 지지 연설을 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표절 이야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불협화음이라는 해당 노래요. 특히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그 파트의 짤 영상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상인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의도를 하진 않았는데 계속 뜨더라고요. 불협화음의 이 노래. 제가 의도 안 했는데도 한 벌써 3-4번쯤은 본 것 같아요. 자, 그만큼 많은 노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현재 10대나 20대 사이에서 상당히 대세인 콘텐츠다 보니까 이 연설문에 활용한 것 자체가 표절 논란이 붙는 건 좀 과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설문에 굳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가사를 어떻게 하면 이 연설에 잘 녹여내서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했을까? 여기에 사실 초점을 맞춰야겠죠. 굳이 연설문을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요. 그래서 굳이 평가를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던 부분은 이 오마주한 노래의 가사,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쇼미더머니 무대에서 노래했던 이찬혁 부분의 파트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죠. 이왕 오마주 할 거 국민의힘이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라는 이 말만 넣었어도 참 완벽한 연설문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오히려 큽니다. 뭐 다 오마주 할 거면 그것도 오마주 했어야죠. 그리고 연설문에서는 어느새부터 정치는 멋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치를 어떤 우상화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라는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사람다운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 또는 뭐 이해를 조정하는 어떤 형태로 국민의 이야기를 대리해서 주장하고 실행하는 형태의 것을 정치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일에만 어떤 집중된 듯한 어떤 표현, 그런 것으로 이것이 의미가
분위기가 녹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아쉬운 연설 포인트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가사를 연설문에 녹이면서 사실상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원래 멋졌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이게 멘트가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멘트인 부분도 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연설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표절 시비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마주, 충분히 오마주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거를 이제 평가하기 이전에 일단은 용기를 낸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쳐 보내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청소년의 정치 교육과 참여는 폭넓게 보장받아야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개적인 어떤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발언이 정치권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10대뿐만이 아니라 2030까지 그 효능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 본인들이니까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멀리한다라는 거, 이건 본디 좀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막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해를 시작한 청소년들에게 구태정치의 사상을 입히려고 하는 이준석 같은 정치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민규 학생은 선대위 그 출범식 발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열과 공멸에 국민들이 아파했다. 이념과 정당의 아집으로 국민들 쪼개지 말자. 이런 취지의 대목이 있었죠. 자, 그런데 국힘 이준석 대표 즉각적으로 정치란 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식의 자신의 생각을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공개를 했죠. 해당 김민규 학생의 발언을 영상 공유를 하면서 자신의 SNS에 남긴 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겁니다. 이런 게 분열이고 한심한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민주당 고3과 국힘의 고3이라는 형태로 갈라치기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선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태정치의 갈라치기 판에서 이준석이 뭐 10년이나 굴러먹었으면 사실은 뭐 기성 정치인이죠. 그리고 이준석이 못된 것만 배운 게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해요. 구태 정치의 모습만, 안 좋은 것만 다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죠. 참으로 이준석다운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2030보다 더 나아가서 10대 청소년들이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사회 인식을 뿌리 뽑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를 앞장서야 할 정치인이,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오히려 갈등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가르치고 이에 앞장서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준석 대표, 이준석의 어떤 사상, 이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이준석이 말하고 있는 국힘 고3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발언에는 자동적으로 민주당 고3 학생들은 열등하다라는 이야기가 따라오죠. 자, 이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혐오적이며 차별적입니까? 이런 것을 내재하고 있는 이준석의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사안의 본질인 겁니다. 우월하다라는 표현,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죠. 백인 흑인 우월주의, 남성 여성 우월주의, 이런 것과 같이 자신들은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들이고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생각을 감추지 않는 모습, 국민의 종복이자 대리인이 아니라 지배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저급하고 위험한 어떤 사상의 민낯인 겁니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 있는 사회라고 평가받는 시대에 편승을 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보려고 하는 자기정치 과잉의 모습인 것도 사실이죠.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 이런 잘못된 편견과 그러한 의식을 주입하는 모습이, 이건 한 공당의 대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망언을 배설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준석은 단순히 학생을 지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해명을 뒤집어서 해석해보게 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자신의 차별적인 잣대, 엘리트주의적 어떤 사고방식의 발언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괜히 젊은 꼰대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나이만 젊은 기성 정치인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우월주의자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준석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선함과 리더십을 뭐 어떻게든 강조하려고 하지만 그 뒤편에서는 자신의 우월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의 위험성은 단순한 차별을 넘어서서요, 천시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종복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정치인이 아니라 컨트롤을 할 지배 계층으로서의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자꾸 그러니까 자신이 지배 계층에 있고 피지배 계층은 국민들이라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자꾸 이게 정치권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들, 이게 특정 인물과 그 오버랩이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함익병과 윤석열, 빙의자라고 불리는 노재승과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이준석의 발언에서 윤석열이 보여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겁니다. 결국 끼리끼리 논다, 이러한 옛말이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준석이 열등하다고 평하는 민주당 고3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전 더불어청소년 위원장, 그리고 이제 사실상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죠. 앞으로 총만 받는 이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고3 이정인 학생,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청소년 위원장을 지냈던 이정인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시사발전소에 출연할 때 이제 스튜디오에서 같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만나 뵀던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능력주의와 우월주의가 만들어낸 야만의 단어들로 본인의 구태, DNA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한 6일쯤에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개인 SNS에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발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생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가 끝내 발언을 철회하거나 이런 모습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듯이 뻔뻔한 모습만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런 태도가 국민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는 이런 자세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사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개성이 존중받는 공존의 필요성을 굉장히 주장했었는데요. 이번에 보여진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 내용만으로도 봤을 때 본인이 그런 옹색한 변명을 덧붙여도 자신이 공존보다는 반목을 추구하고 있진 않나,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민주사회에서 우월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등한 권리나 지위를 가진 우리 민주 시민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요.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에게 우리가 우월이나 열등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낙인을 찍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참 이런 전체주의를 바탕한 우월주의적인 사고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 고3과 민주당 고3은 모두 우열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정당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마음은 항상 같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우월이라는 잣대로 이 두 집단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은연중에 이렇게 속내를 내비쳤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반민주적 사고 방식을 성찰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덕목인 우리 공존의 참뜻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청소년을 공략한 다양한 공약이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성 정치 제도권 안에서 우리 청소년이 정착할 수 있는 그 틀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당사자성도 확보해야 되는데요. 청소년을 이 기성 정치권 틀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낮추는 겁니다. 근데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이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이미 만 18세로 한번 하향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21대 총선을 치를 때 투표장에서 교복 입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던 것이 피선거권 제도인데요. 피선거권 제도가 지금 현행법상 만 25세예요. 만 25세가 넘어야 출마할 수 있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 40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 25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송영길 당대표나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 피선거권 하향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을 하시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선대본 선거대책본부죠.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지금 청소년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소년의 정치 참정권적인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생활 편의성이나 복지 차원에서도 지금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 시민분들, 어른분들께 좀 몇 가지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사실 아직도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아직도 너무 어린애 취급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치를 하는데 나이 제한이 이제 뭐 어리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를 떠나서 모두가 한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우리 민주사회를 꾸리는 데 있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직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기성 정치권에서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이 사실 뭐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규정을 하기를 내일의 권력, 내일의 시민, 뭐 항상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항상 내일인데요. 청소년은 사실 내일의 시민, 뭐 내일의 권력이 아니라 오늘을 같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 뭐 우리 청소년 활동가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 시민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친구들 뭔가 기특하다라는 의견보다는 우리 동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같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더욱 우리 발전되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한데 좀 그런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 더불어청소년 위원장이었던 고3 이정인 학생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생각이 참 바르고 멋진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들으신 바와 같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정인 학생과 같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많다, 이 점을 전 꼭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방송 전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참 잘했다 싶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준 이제 이정인 전 위원장 같은 저런 친구들이 미래세대 주역으로서 정치권에 발을 디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활발한 채팅 남겨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